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오후 6시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VOA, Voice of America, 미국 국무부에서 발신하는 이 방송입니다. 여기 김영남 기자가 미국에 있는 전문가 30명, 대북 전문가, 핵 전문가입니다. 30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즉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 답이 재밌습니다. 전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원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30명 전원 일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0명은 나중에 이름을 쭉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실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 거래를 해보고 협상도 해보았던 사람들이 전원 일치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다고 하고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회담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기판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전문가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면서 추진하면은 그게 불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전문가, 예컨대 물에서 물을 돌려가지고 동력을 낼 수 있다. 기름 필요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또 그럴듯한 이 논리를 막 가져옵니다. 과학에 좀 약한 기자들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로 자동차가 갈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30명이 다 그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죠. 전문가 30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안전한 거죠. 이 사람들이 기자, 정치인,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보다는 사실과 과학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정직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여기 30명의 의견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핵화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동결을 넘어서는 추가적 제한은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추가 핵물질 생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 경제 지원과 제재 완화라는 대가가 주어진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핵폐기는 하지 않지만은 미사일 실험 동결 요 정도 조금 양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가를 줘야 된다. 제재 완화, 경제 지원을 해주면 요거만큼 팔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계적 동시적 핵폐기라는 이름의 북한의 속임수죠. 그 다음에 로버트 아이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상관없다. 김정은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들을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다고 봐야 한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남북한 합의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하게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북한은 핵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간다고 약속하는 정도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현재 유엔과 북한 간의 전쟁 중인 상황을 끝내고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들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어떤 것이든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현 가능한 목표는 이 정도이다. 즉 장기적으로 조금씩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한 번에 다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도빈스 전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은 핵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경제 보상을 약속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비핵화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경제 보상하겠다는 선언적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시행은 안 될 것이다.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과거에도 했고 과거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런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그런 약속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어떤 비난에 직면할 것이냐 하는 게 남아있겠죠.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핵 역량을 포기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핵심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들을 동결하고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의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작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 더 큰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로 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서로 맞춰가면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 북한은 비핵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인데 가장 잘해야 미래에나 이루어질 비핵화를 거론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합의를 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몇 가지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ICBM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제 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다시 영변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끝까지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하워드 스토프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 등을 비롯해 많은 것들을 협상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협상은 과거 육자회담 당시에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김정은이 과거와 달리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서 핵무기의 보유, 개발, 사용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 역시 갖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이 현재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약속을 다 어기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공식적인 약속을 2번 이상 어기게 된 것이다. 역사적 증거로 봤을 때 북한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는 책임감이 없다. 낙관적인 측면으로 보면 김정은이 드디어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모두 처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숨겨놓을 것으로 본다. 김씨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정치적인 입지와 정당성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이 붕괴하거나 점령당하지 않는 이상 100%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이 무기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할 것이라고는 믿는다. 모든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말한 뒤 숨겨놓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없고 미국 역시 비핵화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서로에게 윈윈인 상황이다. 이것은 서로
짜고 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렇게 야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김정은은 실제로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하고 미국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나중에 끝에 가면은 결국은 숨겨놓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 됩니다. 고든 창 변호사, 김정은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잔혹한 무기를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서 무엇이 결정적인 요소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을 무장시킬 힘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압박을 가할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이디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 비핵화에 김정은이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018년에 들어 김정은의 행동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유는 되지만은 이런 낙관론이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이어져 버렸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한심하다. 최근 김괴관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입장은 육자회담 당시와 똑같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한적인 동계를 제한하며 미군의 훈련과 작전 역시 제한할 것을 동시에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도 양보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 동일한 양보를 하라고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지금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을 살린다면서 여러 가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상당히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하고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일종의 대화 무드를 조성을 하면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한반도가 갑자기 평화로 다가가는 것 같은 환상을 일으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때 되면은 한국과 중국은 재빨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랄프 코사 미 전략문제 국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은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위협,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범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을 이뤄내는 방법뿐이다. 통일 한국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토대로 목표 달성에 나서야 한다. 이 사람은 이 데이비드 맥스웰 씨는 통일만이 자유통일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노동정권을 없애야 북한 핵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프랑크 잔우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방식에 합의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평화와 관계 정상화, 체제 보장 등을 받는 방법이다. 어떤 것도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생길지 불확실하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영화재단 선임연구원 대답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이야기하기를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하나만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협상과 양측의 절충이 필요하다. 로버트 매닝 아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회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조슈아 플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역시 대답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대충 그런 의견 일색입니다. 즉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일치된 견해가 30명 중에서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이 열린다고 만약 합의한다면 그 회담에서 나올 합의문은 선언문 수준에 가까울 것이고 그것은 집행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다만 가짜 평화 무대를 만드는 데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비핵화 사기극이 언젠가는 종말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 결산이 됐겠죠. 누가 가장 손해를 보고 누가 가장 덕을 보느냐. 제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속아 넘어가서 그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담당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